지난 10년 동안 제가 만난 부자 중에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러니까 돈에 관해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다, 아직 아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 오늘은 이런 담론들은 제쳐두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부유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뜻하겠죠. 그런데 똑같이 다른 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3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는 부와 가난의 개념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집에서 물이 나오고 수돗물을 구하러 몇 시간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운 좋게도 백신 접종, 위생적인 환경, 좋은 건강보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는 운이 좋게도 안전한 사회에서 내 소유물의 권리를 인정받고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경제적으로 항상 쪼들리고 어렵고 심지어 가난하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 시스템, 정부, 연금제도, 회사의 각종 정책 등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는 동안 시간은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버린다면 무언가 너무 안타깝고 한스럽지 않을까요? 영국에서 기업가로 가장 빠르게 부를 일군 입지전적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가난한 시절에 자본주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기회 자체가 막혀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욕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모든 행동은 자신에게 오는 부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영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부분에 관해 도대체 그러니까 돈,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완전히 민낯 그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국의 기업가 롬 무어의 부의 속성에 담겨있는 통렬한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듯 돈도 진화한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는 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돈 버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진다. 변화는 엄청난 기회를 선사합니다. 다윈의 말대로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하죠. 금융과 돈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혁신을 그냥 뉴스로 보면서 그렇구나, 변화가 참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회를 얻는 길이에요. 당연히 처음에는 참여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익숙해진다는 걸 말이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극소수고 실제 경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지는 거고요. 돈의 진화와 관련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 속도가 계속 높아져 왔다는 거예요. 과거의 돈은 동물의 속도로 흘렀죠. 그러다 기계와 전기통신의 속도를 거쳐서 이제는 빛의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속도가 올라갈수록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속도, 빈곤층의 주머니에서 나와 부유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진화하듯 돈도 진화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사람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짓에 관하여.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자 신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만난 부자 중에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만큼 많은 부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내 돈을 모두 가져가줘요. 돈 때문에 너무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 말은 보통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나 부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치죠. 그들이 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그건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이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돈과 관련된 다음 3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가? 돈 때문이다. 2.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돈이다. 3.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돈이다. 물론 돈이 주는 혜택들 없이 순전히 돈만 따로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돈만 있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돈이 없었던 적도 있고 충분한 돈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만든다. 단언컨대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공짜입니다. 자연, 아름다움, 예술, 산책, 음악,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 자체를 더 많이 하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줄 수동적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 수동적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과연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기 위해 수십 년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최소 주당 40시간을 일하면서 이 인생 최고의 공짜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돈과 행복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돈은 행복을 만듭니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은 시간을 버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돈 관리를 도박꾼처럼 하고 있다. 극단적인 비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꾼처럼 돈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돈을 낭비하고 간신히 먹고 살 뿐이죠. 돈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미금융교육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갑자기 거금이 생긴 사람들 중 70%가 5년 내에 그 돈을 전부 잃습니다. 복권 당첨자들 중에 44%는 5년 내에 당첨금을 모두 썼으니까요. 그러나 복권 당첨자 10명 중 9명은 새로 생긴 재산이 세 번째 세대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가진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응답자들 중 불과 2%만 복권 당첨 후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돈이 있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본주의, 돈,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부자들은 기업과 경제를 만들어갑니다. 빈곤층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고요. 토마 피케티의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사실 전 세계 부의 99%는 개인 소유입니다. 이는 빈곤층이 받는 모든 국가적 혜택은 사실 생산자들이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80대 20의 법칙대로 인구의 20%가 80% 사람들이 소비할 것들을 생산합니다. 생산자들은 더욱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소비할 겁니다. 여러분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빈부격차에 관해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며 생산자로서 정당한 부를 즐기며 살고 싶으신가요? 돈이 돌지 않는다, 불경기다 라는 착각.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지인이 어느 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한 푼도 못 벌었어. 불경기라 지금 세상에 돈이 말랐다고. 사실 머빈 킹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에는 약
15경 2천조 원이 돌아다닙니다. 그는 주식과 채권의 전체 가치는 28경에서 34경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일부 금융인들은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가치가 1경 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불법적 금 채굴 데이터는 추적하기 어렵기에 채굴된 금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전 세계 경제에는 사실상 무한대이자 무제한에 가까운 돈이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 모든 돈을 더하고 이 돈이 풀려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흐르고 이동할 걸로 생각하고 인플레이션과 양적 완화 같은 요인들이 전례 없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는 우리 모두 백만장자가 되고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돈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돈이 많다는, 즉 돈이 사실상 무한대로 있다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요? 경제가 여러분의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제나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벌기는 생각에 달렸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라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구에서 덩크슛, 100m를 9초대에 달리기 등과 같이 인간 유전자와 천재성이 빚어낸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과 돈을 버는 일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이 튼튼하거나 마르거나 IQ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도 직업, 취미, 심지어 오락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평범한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DNA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느라 애를 먹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돈 걱정을 하고 돈 때문에 죄책감과 질투심을 느끼며 돈이 없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확실한 것 단 한 가지는 누군가 큰 부를 빠른 속도로 이루고 돈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에게 체스 두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똑같이 전문가에게 돈 버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까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충분하고 중요한 액수의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미국의 철학자 짐 론이 했던 하기 쉽고 하기 어렵다 라는 말은 저에게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피자나 샐러드를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돈을 벌거나 쓰기는 쉬워요. 많은 돈을 버는 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처음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일이건 아니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라면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부를 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비축해 놓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부자입니다. 사람들의 부가 돈이 아닌 다른 형태를 취할 뿐이지요. 자신의 부를 상당한 현금, 물적 자산, 자본으로 바꾸거나 부를 실제로 늘리기 위해 현금에 집중한 사람은 비교적 극소수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다른 형태로 비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재적인 부, 즉 비금전적인 부와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의 부는 관계, 네트워크, 취미, 전문 지식이나 기술 분야, 자녀 교육법,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 사람들을 웃기는 방법, 퀴즈에 대한 지식, 컴퓨터 게임 기술,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계속 집중하는 그것까지 모든 것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곳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자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이것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인식한 후 그것의 부의 공식을 첨가한 후 한 가지 형태의 부를 금전적인 부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기 힘들다거나 가질 부가 충분히 없다거나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까지 자신에게 특별히 비금전적 부의 형태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예를 들면 3M의 포스트잇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연간 1조 원짜리 비금전적 아이디어였죠. 그냥 끈적이는 작은 종이 조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은 가치를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백화점을 지나간다면 여러분이 중시하는 가치와 연결되는 매장, 사람, 간판, 그리고 할인 행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지니고 있나요? 여러분의 비전은 인생의 로드맵이며 교차로, 힘든 선택, 차질, 우회로, 과도기에 빠진 여러분을 매 순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산만해지고 압도되고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을 접합니다. 그런 순간들의 충격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바로 명확한 비전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 영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결코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비전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건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스트리아 신경정신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은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했었지요. 그는 1940년대 나치 수용소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문당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온갖 고뇌와 잔인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니체의 이 말이 빅터 프랭클의 삶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부자의 믿음. 돈을 벌기 위해 아이디어, 에너지,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부채는 나쁜 것이다. 부자의 믿음. 좋은 부채는 좋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부자의 믿음.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다. 부자의 믿음.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벌게 돼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속임수를 쓸 때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신의 돈벌이 모델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돈을 당신에게 넘기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들이 내는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당신이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일단 시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현금화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동시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고소득 창출 작업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가져다 자신의 시간으로 채울 테니까요. 여러분은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의 중요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바쁜 일들만 처리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획해 놓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처리를 맡길 우선순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여러분이 쓰이는 겁니다. 부자들은 꽤나 전략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있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지요.
다른 모든 일들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거절하거나 삭제합니다. 시간과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인생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생각하기에 따라 풍부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피와 땀을 무시하지 마라. 저는 한때 그림을 그려 팔았습니다. 제가 예술가로서 처음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을 때 제 작품의 값은 매우 저렴했지요. 저의 작품이 쓰레기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학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료 비용이 얼마 안 들었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게 뭔가 탐욕스러운 짓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읽었다면 좋았을 법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피카소가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을 때 팬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종이 냅킨 위에 간단히 스케치를 하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카소는 동중하게 그러겠다고 말한 후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했지요. 피카소는 그에게 냅킨을 되돌려주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팬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피카소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강하게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3살 때부터 미술에 쏟았던 시간, 투자 비용, 기회비용, 상과 학위, 노력, 고통, 열정, 예술에 대한 헌신이 아닌 재료비만 청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피카소의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여러분이 매기는 스스로의 가격에는 여러분이 한평생 쏟은 노력, 교육, 경험, 봉사하고 해결하고 배려하려는 욕구,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희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자책, 황당함, 쓰라림, 자존감 결핍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노력과 욕망, 경험과 희생을 기꺼이 들여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빛나게 만드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